중국 엘리트의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라니 안도감이 드네. 여기 한국 여자는 중국 남자의 매력에 3초면 넘어온다며 자신이 직접 한국 여자들을 정복해보겠다는 중국 남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중국 최고의 엘리트 출신으로 중국에서 엄청난 존경과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과연 한국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출신의 자오라고 합니다. 조금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 세상이 만만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늘 원하는 것을 쟁취해왔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러한 제 오만함은 우연히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된 이후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완전히 다시 돌아보게 되었죠. 일단 저는 중국에서 항상 존경받고 선망받는 존재였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공부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으며 키도 173cm로 중국에서는 상당히 큰 편이었죠. 또한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나름 베이징 출신으로서 중국의 수도이자 대형 도시 출신이라는 점은 매우 큰 메리트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매우 속물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런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엄청난 집착을 보이고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 내내 여자가 끊이질 않았으며 남자인 친구들도 감히 제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죠. 특히나 제가 중국의 인류 명문대에 진학한 이후에는 저는 그야말로 고대 중국 황제와 다름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요. 중국인들은 학벌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학벌과 출신, 키까지 완벽하게 갖춘 제게 중국 여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달라붙어댔거든요. 그렇게 저는 인생의 황금기와 다름없었던 대학 생활을 마무리했고 역시나 중국 인류의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한 인기가 매우 귀찮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중국 최고의 인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봤자 월급은 160만 원가량에 중국에는 결혼 지참금 문화까지 있어서 숨도 안 쉬고 돈을 모아야만 겨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말까였거든요. 이런 처참한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이후 저는 알 수 없는 허무감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저 같은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빠듯하게 생활하는데 제 월급에 13도 못 버는 평범한 중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언론에서 비추는 중국의 위대함이 진짜는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돈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니 뭔가 중국 여자와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저는 거의 평생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결혼 지참금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막대한 돈을 쓰고 못생긴 중국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니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다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회사에서 제게 제안한 한국으로의 파견 업무였는데요. 사실 제 진정한 이상형은 한국 여자였기에 이건 일적으로도 배우자를 찾기에도 매우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얼굴도 하얗고 다리도 길고 특히나 중국 여자와는 달리 억척스러움도 없다고 들었는데요. 특히나 한국 여자는 중국 여자와는 달리 매우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에는 결혼 지참금 문화가 없으니 저는 분명 좋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자들도 저 같은 어디 하나 빼놓을 데 없는 엘리트를 좋아할 것이 분명하고 중국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대국이기에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제가 중국의 언론이나 각종 SNS에서 본 자료들에서는 한국인들은 중국을 존경하고 중국어만 들으면 괜히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말이라도 한 번 더 거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식사를 할 때도 반찬 12개로 때우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질비해 있다고 들었기에 아무래도 그러한 가난한 생활로 삶을 연명하던 한국 여자들은 중국의 엘리트 출신인 저를 보고 깜빡 죽을 게 분명했죠. 하지만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회사 선임은 이런 제 생각을 비웃을 뿐이더라고요. 자오, 그런 생각으로 한국 파견을 가는 거라면 나는 네가 중국에 남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한국 파견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국은 네가 중국에서 본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거든. 특히나 중국에서 받는 월급으로 한국에서 생활한다는 건 정말 지옥과도 같은 일일 거야. 저는 지금 선임이 저를 질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한 달 생활비로 한국에서 1년은 거뜬히 살 수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본 적도 있기에 아직도 노총각인 선임이 한국 여자들의 사람을 듬뿍 받을 예정인 저를 보고 배 아파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의 말을 가뿐히 무시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역시나 한국 여자들은 매우 아름다웠어요. 중국 여자들처럼 촌스럽지도 않았고 그들에게선 알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맴돌았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 남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동양인이 맞긴 한 건지 저보다 키가 2뼘 이상 큰 사람들도 많았고 웬만해서는 저보다 키가 컸거든요. 그리고 체격도 동양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다부졌고 외모에서도 세련된 느낌이 가득했죠. 어떻게 같은 아시아 사람이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인접한 나라의 사람들임에도 겉모습에서 이렇게나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요? 아무리 중국인들 사이에서 미남으로 통했던 저였지만 공무원 한국 남자들 앞에서 저는 그저 난쟁이의 추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겐 가난한 한국 남자들에게는 없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고 한국 여자들은 전부 돈 많은 제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첫걸음부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제가 지나가는 한국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기 위해 중국어를 사용하며 길을 물어봤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분명 중국의 공영방송에서는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숭배하고 배우고 싶어 안달이라고 했지만 이 한국 여성은 중국어를 듣자마자 인상을 잔뜩 찌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에서 중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없으니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저 이 여성이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국인 여자들에게도 중국어로 말을 걸어봤죠.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았고 곧 한국에서는 한국어나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어는 세계 공용어이며 영어보다도 파워가 강한 언어라고 말했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번역 앱을 사용하며 겨우겨우 숙소 근처의 골목시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었죠. 분명 위생이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길거리 가게들은 정말 중국의 호텔 식당에서나 볼 법한 극한의 청결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곳의 상인들은 하나같이 위생 장갑을 낀 채로 음식 만진 손으로 돈을 만질 수는 없다며 별도의 돈통에 요금을 지불하라고 했는데요. 심지어 이 돈통 옆에는 거스름 돈통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손님이 직접 거스름 돈을 거슬러 갈 수 있게 해놓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한국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함부로 돈을 노출해 놓는단 말인가. 중국이라면 3초 만에 거스름 돈통과 돈통을 모두 도난당하고 말 것이 분명하고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거스름 돈을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갈 게 뻔하기에 저는 한국의 이러한 신뢰의 분위기에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옆에서 음식을 먹던 한국인 남성은 외국 돈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저를 위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거스름 돈을 가져가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했는데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남에게 대가 없이 도움을 베풀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기본적인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중국인들조차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훌륭한 성품과 교육 수준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아래라고 하더니 직접 경험해본 한국은 그와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땡큐를 외칠 뿐이었죠. 또한 한국은 아무리 허름하고 영세한 식당일지라도 최소한의 위생은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씻지도 않은 맨손으로 대충 요리하고 손님들이 먹고 간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기름과 음식을 분리해주는 기계까지 구비해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형 음식점에서도 이러한 기계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먹다 남긴 기름과 음식을 둘 다 재사용해버리죠. 심지어 이러한 기계가 없는 가게들도 손으로 일일이 분리해서 음식물을 재사용하는데요. 부끄럽지만 이러한 극한의 음식 재활용은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시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이게 당연한 줄로만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주변 상권의 다른 식당 주인들도 똑같이 음식을 재활용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손님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전부 모아 담고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든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또한 한국의 물가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비쌌는데 대충 계산해봐도 한국 물가는 중국보다 2배 이상은 비싼 것 같았고 이건 한국 물가가 저렴하다는 중국 SNS 자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극악무도한 외식 물가를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현재 중국의 엄청난 경제 위기 탓에 가난해진 중국인들은 한국보다 물가가 2배 이상 저렴함에도 아무도 외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비싼 물가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외식을 즐기고 있더군요. 저는 이러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제 의문은 얼마 안 가 완전히 풀리게 되었죠.
일단 저는 다음날 한국 회사 사무실로 향했는데 감사하게도 한국인들은 저를 위해 회식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들은 하나같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기에 저희는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인 여자 직원들이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술도 마셨겠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솟아오르며 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이징 출신이며 중국 최고의 대학교를 졸업한 뒤 인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트라고 말하면 목에 잔뜩 힘을 줬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말해도 중국 여자들은 저와 말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어서 달라붙곤 했는데 한국 여자들은 제 자람에 헛웃음을 지을 뿐이더군요. 저는 이러한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매우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리수를 던지고 말았죠. 한국에 와보니 물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아무래도 가난한 한국인들이 이 정도의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는 무리겠죠. 저는 중국 최고의 엘리트답게 월급 160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 이건 중국에서 상위 1%의 임금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제 여자만큼은 평생을 굶기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제 책임감 넘치는 말을 들은 한국 여자들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하나같이 박장대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생기고 키도 큰 한국 남자들에게 외적인 조건이 밀리는 건 인정하지만 저는 그래도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감정도 잠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국인 여자 사원이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더군요. 이봐요 자오씨, 자신감은 좋은데 누가 누굴 보고 가난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만 해도 당신의 월급보다 2배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K. 한국인들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당신의 월급보다는 많이 벌 수 있고 당신은 중국에서 1%지 한국에서 1%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녀가 저보다 2배나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한국에 통제되지 않은 인터넷을 뒤져본 결과 한국은 정말 최저시급 자체만으로 중국의 웬만한 대기업 회사원 월급보다 많이 벌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뜻밖의 정보에 그저 너지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검열된 정보만을 접하다 보니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 못 생각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한 달 정도를 살게 되었고 아무리 중국에서 날고 기는 사람이더라도 한국에서는 별 볼일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느끼고 한강대로 이길 서빙고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임금에서부터 완전히 밀린 저는 한강대로 이길 서빙고로 한국 남자들에 비해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어서 한국 여자들과 말 한마디도 섞을 수가 없었는데요. 또한 한국 물가는 제 월급에 비해 너무나도 높아서 돈도 하나도 못 모으고 말았죠. 심지어 생활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은 회사 측에서 지원해줌에도 저는 한국에서도 중국에서처럼 생활하다 보니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아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없는 삶이 익숙지 않았던 저였기에 저는 한국 여자를 만날 능력은 안 되니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여자라도 만나야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래서 집 앞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중국 여자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녀는 못생기고 키도 작아서 제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가볍게 만나다가 내팽개치고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중국 여자였음에도 도저히 제 자람과 허세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남자가 그것밖에 못 버냐며 비웃기까지 했죠. 그녀는 자신은 한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다며 남자라면 당연히 자신보다 월급도 많고 돈도 많이 모아놔서 친정에 결혼 지참금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조롱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다정하고 돈도 많은 한국 남자가 더 좋다며 중국 남자에겐 이제 관심도 없다며 저를 강제로 내쫓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못생긴 중국 여자에게 마저 거절당하는 제 상황에 기분이 매우 울적해지면서도 이게 한국에서의 내 현주소구나 싶어 좌절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국 남자들이 너 같은 못생긴 여자를 만나줄 것 같아? 꿈깨라며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듯 편의점에서 나와버렸죠. 저는 저도 모르게 한국 남자의 우월성을 인정해버린 꼴이 되었고 그간 중국의 거짓된 정보에 속아 한국을 무시했던 저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고임금을 받는 데에 대한 억울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엄청난 벽을 느껴야만 했거든요. 아무리 제가 협력업체 소속이라지만 그래도 공통된 업무라는 게 있고 한국인 직원들과의 회의도 종종 가졌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일처리 능력은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임기응변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정말 탁월했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성실하고 협동력까지 좋아서 중국에서 일주일은 걸릴 일도 동료와의 협동을 통해 30분 만에 끝내버리곤 했죠.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중국에서 느끼지 못한 한계를 느꼈고 저는 그동안 중국이라는 우물 속에 갇혀있던 개구리였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겸손과 자기 객관화를 배울 수 있었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곡된 정보만을 믿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중국보다도 훨씬 선진국이자 놀라운 효율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였고 아무래도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까지는 30년은 이르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물론 저 또한 이번 생에 한국 여자는 절대로 만나지 못할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고 곧 돌아가게 될 중국에서 겸손한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되세요.